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 단계평가 시험 치느라고 많이 고생하고 계시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거의 여러분 단계평가 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단계평가 하나 올렸는데 이번에 제가 한 두 개 정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3단계 평가에서 꼭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래요. 그러면은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단계평가 필기 예상 문제 2. 이거는 출입국의 견본 문제들이에요. 견본 문제니까 그래도 견본 문제에서 그래도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외국인 등록번호 쓰고 이름 쓰고요. 그다음에 시험 시간은 30분이에요. 필기 시험은. 그럼 1번 답은 반드시 답안지에 기입하세요. OMR 카드에다가 기입하시면 되고요. 1번에서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비슷한 거, 맞는 거예요. 같은 거, 똑같은 거,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1번 나는 사고 싶은 냉장고를 6개월 뭐로? 할부로 샀다. 할부는 6개월 동안 이렇게 매달 갚는 걸 할부라고 하죠. 그래서 샀다. 샀다는 똑같은 말 뭐예요? 그렇죠. 구입했다죠. 3번입니다. 구입했다. 실패했다. 페일했다. 실패했다 반대말은 뭐예요? 실패했다는 반대는 그렇죠. 실패했다는 반대는 성공하다. 그죠? 성공하다. 성공했다. 이렇게 되고 참가했다. 참가했다. 대회에 참가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구입했다. 구입했다는 어, 샀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샀다 반대말은 뭐예요? 샀다 반대말은 그렇죠. 팔다죠. 팔다. 팔았다. 팔았다니까 팔았다는 구입했다고 똑같이 어려운 말로 하면 뭐예요? 그렇죠. 판매했다. 판매했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노력했다. 노력했다. effort. 노력했다. 한국어 공부를 한국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샀다의 비슷한 말은 구입했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구입했다. 저는 한번 해줄게요. 그다음에 2번 돈을 절약하는 것. 절약하는 것이 곧 돈을 버는 것이다. 벌다. 버는 하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벌다죠. 돈을 벌었다. 그래서 는 붙이는 바람에 돈을 벌었다. 벌다죠. 벌다. 그러면 절약한다. 절약하다. 돈을 아끼다. 이러죠. 절약하다. 아끼다. 아끼다. 그러면은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그렇죠. 낭비하다. 낭비하다. 반대는 낭비하다. 버리다, 자, 담다, 자, 쌌다. 이렇게. 그래서 돈을 절약하는 것은 이제 아끼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반대는 낭비하다. 그렇죠? 그리고 3번에서 4번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음식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어떻게 준비해야 손님들이 많이 드실 수 있다. 음식을 조금 준비하면 손님들이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이제 많이 준비해야지 많이 드실 수 있죠? 그러면 뭐야? 솔직하다, 플랭크리, 솔직하게, 그죠? 정직하게, 그다음 거짓말 하지 않는 거, 솔직하다. 활발하다, 성격이 활발하다. 그다음에 정확하다, 유젝트리 정확하다.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적으면 정확하게 적으세요. 이렇게 하죠. 넉넉하게 많이. 그래서 많이 드실 수 있으면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넉넉하게 준비해야 되죠. 4번 컴퓨터 수업은 이틀 전에 마감돼서 이틀 전에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벌써 하든지 아니면 어때요? 이미 already 이미가 되죠. 그래서 컴퓨터 수업은 이미 이틀 전에 이틀은 2일이잖아요. 2일. 그래서 2일 전에 마감돼서 이제 끝나서 마감이 됐다. 이게 끝난 거죠. 그래서 모집이 끝나다. 모집이 끝나다가 뭐예요? 마감되다. 끝나서 지금은 등록할 수 없다.
전혀, at all, 전혀 몰라요. 저 전혀 몰라요. 점점 더 어려워요. 조금씩 더하거나 덜하는 모양이죠. 대충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림잡아. 이렇게 말할 때 대충 어림잡아. 꼼꼼하게 하지 않고 대충 하세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5번에서 7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번 주말에는 모교 출신들이 모교라는 것이요. 뭐예요? 모교. 모라는 것은 어머니라는 거죠. 어머니. 교라는 것은 학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를 뭐라고 해요? 모국이라고 하죠. 어머니의 나라, 나의 나라, 모국. 그래서 모교는 내가 공부했던 학교. 그래서 모교 출신들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는 어디에 간다? 학교하고 상관 있는 거 뭐 있어요? 동창회예요, 신년회예요, 동호회예요, 송별회예요. 그렇죠? 동창회죠. 학교 모교 출신 동창회. 그래서 동창회가 여러분 같은 학교 출신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는 것이죠. 신년에는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해서 새로 한 해가 시작될 때 신년회를 하고 그다음에 동호회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즐기는 조직이고 송별회는 뭐예요? 서로 헤어질 때 앞날의 행운을 바라는 뜻으로 베푸는 모임이 송별회죠.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6번. 자, 동생이 지난달부터 하급하고 직장 생활을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는 걸 뭐 한다고 해요? 그렇죠. 병행하다. 같이 하는 것을 병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병행하고 있어서 정리하다, 참여하다, 되풀이하다, 리피트, 되풀이하다죠. 또 하고. 제가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계속 말하면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7번. 설날에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한다. 그래서 새해. 자, 새해라는 이야기죠. 설날에 세배는 절을 하는 거예요. 어른께 절을 하는 걸 세배를 드린다고. 명절은 한국에 명절 네 가지 있었죠. 뭐 설날, 그다음에 해마다 이제 일정하게 지켜 즐기는 날을 명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설날도 있고 추석날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단오도 있고요. 한식도 있고 이렇게 하죠. 명절. 8번에서 9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은 8번 왜 냉면을 남겼어요? 남기다 뭐야? 사동사죠. 그래서 남기다. 이 남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남았어요. 아니고 냉면을 남겼어요. 냉면이 우리가 사동사 할 때 어떻게 써요? 냉면이 뭐예요? 남았어요. 이렇게 했죠. 그죠? 그리고 이걸 이제 사동사로 만들면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냉면을 남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남기다 하고 싶으면 을 써야 돼요. 사동사 만들어요. 그 다음에 냉면이 남았어요. 그래서 부동사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냉면을 남겼어요? 맛이 없어요? 아니요. 맛은 있는데 너무 뭐 해서 못 먹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해서 이유를 나눌 때 뭐뭐 할 정도로 그만큼 매울 텐데 짐작 매워가지고 그죠? 매워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너무 매워가지고 매울 밖에 다른 게 없어요. 매울 밖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매워가지고를 사용해야 돼. 매워서 있으면 매워서일 텐데 우리 어서는 2단계죠. 그래서 매워가지고 8번 새로 이사한 집은 어때요? 네, 교통이 뭐뭐뭐뭐뭐뭐 그 다음에 공원도 가까워서 살기 좋아요. 두 가지 좋은 거 두 가지 이야기할 때 플러스 할 때 어떻게 말해요? 해도는 앞에 거고 상관없이 뒤에 일이 일어나는 거. 편리한 데다가 그렇죠. 플러스 편리한 데다가 교통이 편리한 데다가 공원도 가까워서 살기 좋아요. 이렇게 되죠. 10번
자, 10번에서 11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어제 먹은 닭도리탕 맛있었어요? 네, 저한테는 조금 매웠지만 어때요? 그죠? 먹을만 했어요.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지만 먹을만 했어요. 할만 했어요. 이렇게 하면 합니다. 먹어갔어요. 뭐 이런 말은 별로 없고요. 먹자고 했어요. 같이 먹자고 했어요. 친구가 먹게 했어요. 아이에게 먹게 했어요. 시키는 거. 시키는 거. 이거는 함께 하자고 청유하는 거. 11번 가. 안젤라 씨는 매일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저는 아무리 뭐예요? 어도. 자, 아무리 뭐 해도 힘들어도 이렇게 했죠. 어도 앞에 하고 상관없이 아무리 힘들어도 상관없이 매일 1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해요. 힘들어서 이유, 힘들고 해서 이유, 힘들어 가지고 이유. 자, 다음 12번에서 14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12번 가. 아침 먹을 때가 됐는데 이제 애들을 깨워야지요. 오늘부터 방학이니까 그냥 더 뭐야? 자게 하세요. 사도. 자게 하세요. 이렇게 자려던 참이에요. 자라고 하세요. 자야 해요. 이렇게는 아닙니다. 13번 가. 어제 저녁에는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미안해요. 너무 피곤해서 집에 뭐 하자마자 가자마자 as soon as 그죠? 가자마자 곧바로 잤어요. 이렇게 가게 돼서 가기 위해서 그죠? 목적 아니고 가게 돼서 그다음에 가도 앞에 하고 상관없이 14번 가. 안젤라 씨 한국어 연습 많이 하나 봐요. 전보다 발음이 변한 거. 발음이 좋아요. 좋아요를 어떻게 해요? 좋아졌어요.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면 좋아졌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에요. 매일 연습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얼마나 좋은지, 전보다 발음이 좋은지 몰라요. 자, 좋은 척 했어요. 아닌데 긴 척 하는 걸. 좋은 척 했어요. 그 다음에 좋으면 돼요. 그러면, 하면 돼요. 허락. 아니죠. 자, 그 다음 15번에서 17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글의 중심 내용, 주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보면은 이 중심 내용이 이제 뭔지는 보통 중심 내용은 첫 번째 이렇게 문장을 하든지, 그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마지막에 이제 중심 내용 주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대인관계나 야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다. 사람들은 보통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여러분이 어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누워서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하죠. 유튜브 공부는 괜찮지만 게임을 하거나 뭐 그리고 뭐 드라마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다. 이건 중간에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주제문이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다. 취미를 가지고 취미 생활을 해보거나 야외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하면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이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취미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야외 활동인 아니면 동호회 활동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활동의 예죠. example이죠. 그래서 어떤 시간을 재충전,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직장 생활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한다. 받지 않고 싶죠. 하지만 받아치죠. 직장에서 야근을 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된다. 뭐 이런 말은 이제 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야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다고 했죠. 직장 생활의 어려움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는 굉장히 짧은 이야기들이죠. 전체의 이 주제는 이 글에서는 어떻게 해보세요?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런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취미 생활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16번. 아래 내용과 다른 것은 물어봤어요. 다른 거.
내용에서 다른 거.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자, 그렇죠. 앞에 스마트폰 밑에 그 문제부터 보라고 했어요. 스마트폰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이 뭐예요? 장점은 좋은 점. 단점이 뭐예요? 제 단점은 안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스마트폰은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도 할 수 있는 장점. 그러나 안 좋은 점, 너무 많이 사용하면 대화가 줄어들고 소통이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또 중독이 되면 휴대폰이 없을 때 불안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장단점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락도 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뭐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도 할 수 있죠. 나왔죠. 세 번째,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다른 사람과 스마트폰 너무 사용하면 대화가 줄어들고 또 소통에 단절되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자, 4번.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낀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불안을 느끼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불안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불안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데 중독이 되면은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뭐가 없을 때 그렇죠. 휴대폰이 없을 때 이게 없을 때가 빠졌어요. 그래서 휴대폰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기죠.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낀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닌 겁니다. 없을 때 불안을 느끼는 거죠. 17번 아래의 내용과 같은 것은 뭘까요? 아래의 내용 같은 거 찾아야 돼요.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다른 것을 찾았죠. 그래서 같은 거.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이번에 이사한 행복 아파트는 인기가 많다. 그죠? 행복 아파트. 이번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행복 아파트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행복 아파트는 새 아파트다. 이건 새 아파트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사를 한 아파트예요. 새 아파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이번 이사한 거야. 그다음에 행복 아파트는 주위에 쇼핑몰이 있다. 쇼핑몰. 뭐 어땠어요? 또한 큰 마트와 식당 등 다양한 무슨 시설? 편의시설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뭐야 쇼핑몰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볼 수 있습니다. 행복 아파트는 근처에 지하철이 없다. 지하철이 있다고 했죠.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이 가깝다 했으니까 지하철이 없다가 틀렸죠. 있어요. 그다음 행복 아파트 근처에 학교를 새로 짓고 있다. 학교를 새로 짓고 있다가 아니죠. 학교가 가까워서 교육 환경이 아주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새로 짓고 있다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겠습니다. 18번부터 20번은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그래서 아래 글을 읽고 전자제품 보증서에 없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전자제품 보증서에 없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자제품을 사면 뭘 받는다? 보증서를 받죠.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언제까지 AS를 할 수 있고 이 상품에 대해서 보증서를 전자제품을 사면 받습니다. 보증서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모델명, 그죠? 모델명이죠. 모델명, 모델이 뭔지, 구입 날짜, 그렇죠? 그 전자제품을 산 날짜, 구입 날짜, 그다음에 보증 내용, 언제까지 보증을 합니다. 보증 내용이 있죠. 그리고 보증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보증을 합니다. 또 어떻게 보증을 합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모델명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보증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델명 있어요. 그다음에 구입 날짜 있어요. 그다음에 보증 내용 있어요. 제품 판매자 없어요. 그죠? 보증 기간이 있죠. 그죠? 그래서 보증 기간을 이제 써야 돼요. 누가 이 제품을 하는지 판매하는 사람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19번 아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시오. 아래 내용과 다른 것을 골라볼까요?
명절이네요. 명절. 한국의 4대 명절은 뭐다?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4대 명절은. 그래서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인데 그 중에서 단오는 언제라고요? 음력 5월 5일로 1년 중에서 만물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다. 그래서 만물이 아주 뭐 나무도 확 자라고 아주 5월달이잖아요. 나무가 그냥 얼마나 싱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물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강릉 단오제는 강릉 단오제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다른 걸 고르라고 틀린 걸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릉 단오제는 한국의 4대 명절 중 하나다. 4대 명절 중에 하나는 강릉 단오제가 아니라 뭐예요? 강릉 단오제가 아니라 그냥 단오예요, 단오. 여기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강릉 단오제가 아니고 얘를 뭐로 바꿔야 돼요? 그냥 단오죠, 단오. 단오는 한국의 4대 명절 중 하나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틀렸네요, 1번부터.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다른 걸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강릉 단오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민속 놀이다. 그래서 강릉 단오제는 자, 한국 축제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민속 놀이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강릉 단오제는 2005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이 되었다. 2005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이 되었다.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4번. 강릉 단오제에서는 매년 풍요를 바라는 제사와 공연을 올린다. 그래서 강릉 단오제에서는 매년 풍요를 바라는 제사와 공연을 올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다른 것은 강릉 단오제는 한국의 4대 명절 중에 하나가 아니고, 단오제가 아니고, 단오죠. 20번 아래 글을 읽고 공유주택에 어울리는 말은 무엇인가요? 공유주택은 무엇인가요? 그죠? 그러면은 공유주택은 2인 이상. 자, 그럼 어울리는 말은 공유주택 어울리는 말은 뭐였어요? 그렇죠? 따로 또같이였죠. 따로 또같이. 그래서 공유주택은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시어하우스잖아요. 시어하우스는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과 집을 공유하는 임대주택인데요. 공유주택이 뭐예요 하면 두 사람 이상의 2인 이상의 사람들과 집을 공유하는 임대주택이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젊은 세대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데 공유주택에서는 거실하고 주방하고 기타 편의 공간은 같이 사용하지만 어떻게 해요? 각자 독립된 공간을, 자는 방은 독립된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주택이 인기가 있는 것은 퇴근 후나 주말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하거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인기가 있는 이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유주택과 어울리는 말은 따로 또같이. 자, 이웃사촌은 뭐예요? 그렇죠. 이웃에 살면서 이웃에 살며 정이 들어서 친분이 두터운 이웃사촌이라고 하고 과유불급은 뭐예요? 그렇죠. 과유불급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거는 뭐예요? 적당히 뭐든지 어떻게 해라? 적당히 해라.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서 그래서 적당히 해라. 이 적당히 하라는 것을 중요한 거예요. 그건 적당히 해라.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건 뭔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강남을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가니까 따라서 간다. 아무 목적 없이 하는 행동을 보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20문제까지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이번에 또 잘 준비를 해서 3단계 반드시 합격해서 4단계에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세요.